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26번이죠. 실험계획법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1번 자유도는 제곱을 한 편차의 개수에서 편차들의 선형 제약 조건의 개수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좀 이제 선형 제약 조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좀 어려워지는 내용이 되는데 자, 이것보다도 이제 3번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차항에서 가정되는 네 가지 특징이 정규성, 독립성, 불편성, 랜덤성이 아니라 등분산성이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한번 읽어두세요. 읽어두시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1번 답으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2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잘 달아 놓았기 때문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27번 모수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나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똑같은 형태, 가나다라도 안 바뀌고 즉 1, 2, 3, 4도 안 바뀌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 그죠? 똑같은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아무래도 좀 합격률은 높아지죠. 근데 기출 문제만 보고 합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시다 보면 저희도 지금 1차 필기반, 2차 실기반, 그다음에 종합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차는 혼자 공부를 하고 오셔. 2차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훨씬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1차 때 저에게 들으신 분들은요, 2차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셔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 톤부터 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모든 것이 이제 약간은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인도 맞습니다. 사인도.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드렸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사인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2차만 등록하신 분들은 그리고 1차 때 본인 스스로 자기가 공부한 거야. 아, 이거는 이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이론 자체가. 이건 이렇게 편차 제곱합은 이렇게 되었어. 이건 이렇게 되었어. 또 그나마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 괜찮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차 기출문제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답만 탈탈탈탈 외웠어요. 그분들은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공부했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2차에 그분들은 한 번만에 합격하기가 진짜 포화송분포, 낙타가 사막에서 바늘을 밟을 확률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치러 가면 떨어져요.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1차 다시 등록합니다.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2차에 가면요. 1차는 넓고 얕게 나옵니다만은 2차는 좁고 깊게 나옵니다. 그럼 깊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2차를 등록해서 2차 등록해서 들으면 되지 하는데 2차 때는요. 지금 1차 때 공부하듯이 이렇게 판사하면서 안에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못합니다. 못해요. 그냥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버리죠. 핵심으로. 이렇게 기초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해버리죠. 그래서 1차 때 혼자 책 보고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만 열심히 다 외워서 가신 분들은 2차 때 주구장창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쓸데없는 이야기 좀 말씀드렸고요. 자, 26번 같은 경우는 1차에서 가볍게 나오고 2차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 그래서 1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선형 제약 조건이 있고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산업공학에 들어가면은 선형 제약식 이런 것들 많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자, 26번에 1번으로 하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27번은 모수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별량인자를 말하죠. 2번 이 AI는 0이 아니라 이 AI는 AI가 되죠. 뭐가? 모수인자니까. 베어리언스 AI는 역시 제로가 되죠. 제로. 2번은 결국은 별량인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3번 시그마 AI는 제로가 아니다 돼 있는데 다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A바도 제로가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4번 공식 요 기억나시죠? 미줄 거라 그랬죠. 그죠? 자, 시그마 A의 제곱은 시그마 AI의 제곱을 L 빼기 1로 한 것이다. 자, 28번 공장 내의 여러 분석자 중에서 랜덤하게 5명의 분석을 선택했죠. 딱 정해진 바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벌써 뭡니까? 벌써 별량인자죠. 자, 5명의 분자를 선택하여 그들의 분석 결과로서 공장 내 분석자의 측정 산포를 우리가 고려하고 측정 산포의 어떤 추정을 했다면 이 모형은 별량 모형이라는 것이죠. 29번 논에서 몇 품종의 수확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논을 L개의 블록으로 청별하고, 그러니까 이게 난괴법하고 블록하고 좀 헷갈린다 그랬죠. 제가 L개의 블록으로 청별하고 각각의 논의 4종류의 몇 품종을 랜덤하게 재배치. 그죠? 처음 출발은 같아요. 처음 출발은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4개의 블록으로 하고 여기에 4개의 품종, 이 품종, 이 품종, 이 품종, 자, 그 다음에 뭐 이 품종을 우리가 한번 심어 보았다. 여기에도 이 품종, 이 품종, 이 품종을 심어 보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난괴법입니다. 난괴법이고, 블록화는 자, 여기, 또 그다음에 여기 환경 자체를 동일하게 묶어버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이제 블록화죠. 자, 그렇다면, 자, 29번은 3번이 되고요. 자, 어떤 인자를 끼리끼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안에서는 서로 랜덤하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죠? 배치하는 방법이고, 얘는 블록 내가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번 모수 모형에서 완전 랜덤 실험 계획을 이용하여 정해진 4개의 실험 조건에 각각 5회씩 반복 실험을 했다. 이 측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면 갑은 수학적인 모형은 이렇게 되고, 나합은 시그마 A1, 시그마 AI는 0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0이 되어야 되죠. 0이 되어야 되죠. 그죠?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을 위해서는 F 검정을 활용하는 거 맞고요. 랍은 분산 분석에서는 실험 조건에 따른 유의차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자, 모수 모형의 경우에는 나번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이것만 알아놓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오죠. 시그마 AI가 제로인지 시그마 AI가 제로가 아닌지 모수 별량에 따라 특징이죠. 그죠? 31번 2인자 교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인자 교작용. 특정한 인자 수준 조합에서 일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호동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경우 2인자 교작용, 반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3원 배치법 이상에서 또 생기죠. 2번 2개 인자를 고려하는 경우 항상 구해볼 수 있다. 아닙니다. 2개 인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반복이 있어야만 교작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 들어가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무엇만 된다. 무엇은 항상 그렇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 시험에서 첫째로 잘 모르면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32번 다음 중 틀린 내용은 어느 것인가? 자, 31번 위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데요. 거의가 3번이죠. 이온 배치법에 항상 교작용을 실험오차 분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이 있는 경우죠. 반복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2인자 A, B, E, T죠. A, B, E, T. 근데 반복이 있는 경우가 A, B, A by B, E, T가 되죠. 그죠? E, T가 되죠. 3원 배치법 같은 경우에는 A, B, C, A by B, A by C, B by C, E, T인데 여기서 반복이 있으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오창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죠? A by B by C가 오창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유의하지 않으면 다시 오창으로 풀링 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유의하지 않으면 풀링이 될 수 있죠. 자, 33번 난괴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1인자는 모수이고 1인자 별량이 반복 없는 거 맞아요. 난괴법. 2번 일반적으로 실험 배치에 랜덤의 제약이 있는 경우 몇 단계로 나누어 설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랜덤의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자기가 나누어서 이 블록을 나누고 그 안을 랜덤하게 만든 겁니다. 얘는 처음부터 랜덤했어요. 분할법 자체는 얘가 처음부터 랜덤합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경우에
처음부터 랜덤해서 이것을 블록화를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2번이고요. 3, 4번 난괴법의 조건이 아닌 것은 자, 하나는 모수인자이고 다른 하나는 변량인자이다. 만일 A가 모수인자라면 시그마 AI는 제로다. 만일 B인자가 변량이라면 자, N은 요렇게 따른다. 변량인자라면 시그마 B의 제곱이 있죠. 그죠? 오차항은 N 0 시그마 E의 제곱을 따른다 되는데 4번은 난괴법의 조건은 아니죠. 오차항의 가정, 오차항의 특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34번은 답이 4번입니다. 35번 1원 배치 완전 랜덤한 모형과 2원 배치형의 난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 배치 완전 랜덤화 있을 수 있죠. 2원 배치 난괴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완전 랜덤한 모형.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난괴법에서 변량인자 B를 실험일 또는 실험 장소 등의 경우로 선택할 때 집단인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35번 하고 있죠. 1원 배치 완전 랜덤화와 2원 배치 난괴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3번 한번 보세요. 난괴법에서 변량인자 B를 실험일 또는 실험 장소 등인 경우로 선택할 때 집단인자가 이렇게 된다 했는데 사실 물음은 1원 배치, 2원 배치 난괴법을 묻고 있으면서 1, 2, 3, 4, 4에서는 다른 표현, 집단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인자는 자, 앞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단인자는 롯데나 뭐 배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집단인자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해설해 보시면 난괴법에서 변량인자 B를 실험일 또는 실험 장소 등의 경우를 선택할 때 블록인자가 되죠. 블록인자는 실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죠. 그죠? 35번, 3번입니다. 36번 난괴법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 2번, 3번 다 맞아요. 4번 결척지가 존재해도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난괴법 같은 경우는 블록별로 반복수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록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잖아요. 블록을 나누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배품종을 심는데 이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반복수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반복수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결척지가 생기면 2원 배치법에서는 우리 결척지 처리 방법 아시죠? 1원 배치법에서는 무시하고 하면 돼요. 2원 배치법에서 결척지가 생기면 누구의 그 추정을 쓰게 되냐면 예치의 방법으로 추정을 해서 집어넣고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37번 난괴법에 금방 그런 이야기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37번 난괴법에 의한 실험 배치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A 모수 B 변량이다. 1번 블록별 반복수가 일정할 필요가 없다 되어 있는데 난괴법은 블록별로 반복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반복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38번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에 대한 얘들은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자,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A의 수준수는 L, B의 수준수는 M이다. 자, 2번에 보시면 분리해낼 수 있는 변동의 종류는 SA, SB, SA by B, SE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반복이 없는 경우에 A by B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요런데 그죠? 안 되죠. 반복이 있어야지 A by B가 있고 물론 이것을 이제 검증을 해서 A by B가 유의하지 않다면 별표를 받지 못하면 다시 자, 오차항으로 풀링을 시키죠. 그죠? 39번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에서 A는 모수인자고 B는 변량인자인 경우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4번이죠. 모수인자인 경우는 AI는 N이 시그마 A 제곱 즉 분산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모수인자인 경우에는 이 AI는 AI가 된다. 이것이죠. 그죠? 40번 1원 배치로 하여 단순한 반복의
실험을 행하는 것보다는 반복으로 블록을 나누어서 이원 배치법을 하는 편이 정보량이 많다. 이때 청별이 잘 되어 있다면 검출력과 오차항의 자유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2번입니다. 검출력은 좋아지나 오차항의 자유도는 작게 된다. 이것이고요. 반복이 있다. 이원 배치죠. 이원 배치. 자, 이원 배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에서는 A by B, E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S가 있을 것이고 N가 있겠죠. 원래 반복이 없는 경우에는 NewA, NewB, NewE, NewT가 있는데 얘는 NewA by B가 또 더 있어요. 그러면 얘를 차감하면 얘가 가져오는 것은 더 작아지죠. 뭐보다도 반복이 없는 것보다도 반복이 있는 게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더 작아지면 V는 SE에서 더 작아진 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는 더 커지죠. 더 커지면 결국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 값은 작아지죠. 작아지면은 채택될 확률이 낮아지죠. 그죠?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제가 이론 파트에서 하지 못한 것은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여기서 잘 보실 것이 뭐냐면 이게 작아지고 결국은 이게 커져서 이게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져서 검출력이 작아질 것 같이 보이지만 같은 이원 배치법에서 반복이 있고 없고 해서 자 SE를 한번 써요. SE항. 얘도 SE가 있고 얘도 SE가 있겠죠. 이 SE는 제곱과 관련했죠. 제곱. 구할 때 변동, 제곱, 편차, 제곱 합이니까 얘가 SE가 있을 것인데 이 반복이 있는 SE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작아집니다. 굉장히 많이 작아져요. 자, 굉장히 많이 작아지고 얘는 조금 작아집니다. 그럼으로써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작아집니다. 얘는 커집니다. 이거를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SE가 엄청나게 작아지고 얘는 조금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커진다. 그래서 검출력이 커진다. 이 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에서는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배치법과도 비교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배치법은 AT잖아요. AT잖아요. 그죠? 이 SE가 있겠죠. 이 SE보다 이 SE가 훨씬 더 작아져 버립니다. 더 작아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2번 검출력은 좋아져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런 배치가 있었고 반복으로 블록을 나누는데 이원 배치법을 했어. 그럼 정보량이 당연하게 많아지죠. 이원 배치, 강호동이 뭐 원재료를 뭘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서 반복을 또 했으니까 당연하게 정보량이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검출력이 좋아진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수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생각하면 2번에 검출력이 좋아진다. 오차항의 자유도는 작아집니다. 오차항이 작아지고 얘는 더 작아진다. 이 말이죠. 자, 41번 교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번에 교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μAy와 μBj의 추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필요 없죠. 얘가 AI, BJ에 대한 이것이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 추정이 필요 없는 거지. 각각에 대한 추정은 필요 있겠죠. 42번 모수인자 A와 B 수준의 수준수가 각각 LM이고 반복이 R이 이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 동그라미 보시면 A, B 간의 교호작용이 존재할 때 모든 수준조합 AI, BJ에서 모평률을 추정하여 추정치를 가장 좋게 하는 수준조합이 최적 조건이 된다. 그렇습니다. 해설 보시면 교호작용이 없는 경우 각인자의 최적 조건이 실험의 최적 조건이 되죠. 결국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과 같은 결과가 되고요. 교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수준조합 A, B, IJ에서 최적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강호동이가 뭐 철로 만들었을 때 가장 강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로소.
43번 어떤 부품에 대해서 다수의 롯데에서 랜덤하게 3롯데를 골라서 각 롯데에서 또한 랜덤하게 5개 이미 추출해서 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AI는 제로가 된다. AI들의 합은 제로이다. 자, 여기에서 AI들의 합은 제로이다. 롯데 자체가 지금 별량이죠. 별량입니다. 그죠? 별량인 경우는 1번 이 AI는 제로가 된다. 그렇죠. 별량이니까. 롯데는 별량인다. 여기다 3번. 4번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맞죠? 그죠? 자, 2번 AI들의 합은 제로이다. 이거는 모수인자인 경우를 말하죠. 44번 여러 가지 샘플링 및 측정의 정도를 추정하여 샘플링 방식의 설계를 하거나 측정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계획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것은 나중에 뒤쪽에 나옵니다. 지분실험법이라고 나옵니다. 지분실험법. 어떤 A에서 다시 B를 뽑아내고 뭐 그런 형태인데 이건 뒤에서 배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인자 A를 별량 모형으로 반복수가 같은 이런 배치법을 실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런 구조 모형이 있다. 2번, 3번 다 틀렸죠. 별량 모형 같은 경우에 XIJ는 뮤 더하기 이런 배치법인데 무슨 뭐 AI 더하기 BJ가 나와요. 그죠? BJ가 필요 없겠죠. 이런 배치. 2번 분산분석표 작성 모순 모형과는 작성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별량 모형일지라도 예, 분산분석표 작성은 같습니다. 3번 인자의 각 수준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모평균의 추정은 의미가 없고 예,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4번 산포의 정밀도를 알기 위해서 시그마 A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46번 4개의 수준을 갖는 A인자와 6개의 수준을 갖는 B인자에서 반복이 없이 실험을 했어요. 단 A는 모수인자, B는 별량인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다.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번에 인자 B의 효과 BJ는 확률 변수이고 이것의 분산은 이건 아니죠. 그죠? 시그마 B 제곱이죠. 그래서 B 자체가 별량이다 보니까 시그마 B 제곱이 있고 이 시그마 B 제곱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47번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에서 A가 모수인자, B가 별량인자인 경우에 검증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반복이 있어요. 이원 배치, 그죠? 1번 A는 A by B로 검증하고 B와 A by B는 E로 검증한다.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 분산분석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복이 있는데 A 모수 B 별량일 때 V 나눠주는 거죠. 보통은 얘로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얘로. 근데 B가 별량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는 얘로 나눠주죠. 얘로 나눠주고 B와 그 다음에 A by B는 E로 나눠주죠. 그죠? 중요합니다. 48번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실험에서 자, 요거는 방금 했던 거 요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산분석표 본문에서 분산분석표 보면 있습니다. 자, 48번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실험에서 인자 A는 모수, 인자 B는 랜덤으로 3수준을 택한 인자가 있다. 그럼 A는 모수고 B는 랜덤이다. 그죠?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EBJ는 BJ다. 틀렸죠. 제로가 되겠죠. 그죠? 별량이니까. 그다음 2번 인자 B의 모평균의 추정은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 B는 별량이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것. 맞죠? 2번 인자 B의 모평균의 추정은 의미가 없고 결국 분산의 추정에 의미가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맞네요. 그죠? 4번 한번 보시죠. 인자 B에 대해서 B1 더하기 B2는 마이너스 B3가 항상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수인자에 대한 논리죠. 모수인자는 항상 A 바 자체가 제로가 되고 시그마 AI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모수인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48번은 4번은 틀린 것이고 적절한 것은 2번이 되죠. 자, 49번입니다. 실험 횟수를 늘리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배치시켜 동일한 환경 내에서 적은 실험 횟수로 실험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하는 실험 계획법이죠. 자, 답은 우리 교락법인데요. 요 교락법도 다른 해설 보시면 중요한 인자들이 블록의 효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2인자 교작용이나 고차의 교작용을 블럭과 교락시키는 방법입니다. 블럭과. 자, 검출할 필요가 없는 요인을 블럭과 교락시켜서 실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나오는 3분의 1 난개법은 1인자 모수, 1인자 별량인 반복이 없는 위원 배치법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시 요 정도까지 49번 문제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제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